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책임자들의 동선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 간부들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당일 기동대가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지금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참사 부실 대응 그리고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특수본에서 이 이태원 사건에 대한 이 경찰 수사들의 어떤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서 부실 대응 늑장 보고를 중심으로 정조준하여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8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지금 그 압수수색해온 그 대상물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고 목격자 그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서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국가서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구성해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이제 발생 시점, 사고 발생 시점은 오후 10시 15분경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정확한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대기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참사 당일에 이 전 서장의 동선이 공개가 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알려진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이임재 전 이제 경찰서장이죠. 네. 지금 대기 발령이 난 상태인데요. 당일에 이제 주말이었던 만큼 대규모 집회 등이 좀 곳곳에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 발생 지역에서 사실 멀진 않은 곳에 있었어요. 이제 삼각지에서 이제 집회 관련해가지고 이제 집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오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었는데요. 이 집회는 한 8시경 종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 부분이 지금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서장이 지금 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고 지점에 도착한 시점은 사실 오후 10시에서 10시 17분에서 20분경에 도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 발생 직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미 이 사고 발생 시점 4시간 이전인 오후 6시부터 112에는 지금 이태원 상황이 심상치 않다. 압사라는 정확한 단어가 등장하면서부터 우려 신고, 압사 사고 우려 신고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제 적절한 보고나 조치가 취해지지 있고 있지 않다가 참사 발생 2 내지 5분 뒤에야 이제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삼각지에서부터 이 이동 거리가 2km 정도 되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려 도착을 한 것이고요. 네. 지금 신고가 잇따를 당시 용산 서장이 지금 당시 뭐를 하고 있었냐, 무엇을 하고 있었냐, 특히 이태원 도착 직전 1시간까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지금 식사 중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네. 제대로 지금 이태원 이 사건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보고가 지연된 부분이 지금 보고 미스테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경찰청장보다 먼저 알게 됐고 지금 줄줄이 보고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보고 체계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요. 이 용산경찰서장은 이제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까지 보고를 하는데 무려 현장 도착하고 1시간 17분 뒤에요. 네. 사고 발생 한참 후에야 이제야 이제 전화로 보고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경찰서 측에서는 용산경찰서는 이제 서울청과 긴밀하게 계속 보고를 주고받았다고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장 지휘관이 부재했고 초동 조치가 전혀 무력화되지 않았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1시간 21분 정도가 지나서야 이제 지휘권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또 이제 윤익은 경찰청장까지 올라가 본다고 하면은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이제 휴일이었지만 이제 서울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보고는 사고 발생이 이후 2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제대로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서울로 올라와서 지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지났던 네, 거죠. 네. 도대체 어떤 보고 체계를 갖고 있었기에 단계적으로 보고를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들보다도 먼저 인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경찰의 내부 보고 체계가 붕괴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서울경찰청의 공식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보고가 늦어진 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될까요? 네, 일단 법적 책임 보려면 원래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졌나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체계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을 때 우리가 법적 책임을 논할 수 있잖아요. 공식적인 보고 체계는 이렇습니다. 일단 용산경찰서에서 이제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좀 안타깝게도 이 치안종합상황실에는 이제 당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관리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류미진 상황관리관이 당시 당직으로 이제 배정이 되어 있던 상태였죠. 그런데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제대로 당직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비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당직자에게 연락을 받고 이제 오후 11시 39분이 돼서야 지금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보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서울경찰청장도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 이 전 서장으로부터 전화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에요. 공식적인 체계는 이보다도 훨씬 더 늦게 작동했다는 점. 이 정말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무자에서 지휘관까지 이제 총총이 이제 층층이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고에 있어서 제대로 이 보고 시점을 놓치고 또 당직자 자리를 비우고 이런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된다면 네. 사실 직무 유기 혐의 제대로 고의 또는 과실로 내가 해야 되는 마땅한 직무를 하지 못했다는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휘관 관계까지 올라갔을 때 사실 적시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은 이 위로 갈수록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법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보고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적시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인과관계가 밝혀지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처벌 수위도 지금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결국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직무 유기 혐의, 그러니까 마땅히 했어야 됐는데도 늑장 보고 제대로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직무 유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 고의 또는 과실로 내가 업무를 태만히 해서 사고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책임, 형사적으로는 이 두 가지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직무유기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이제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거든요. 좀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이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직무유기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배당이 된 상태고요. 지금 사실 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이 부분도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사고 원인 규명하고 이 사고에 있어서 직접적인 책임자, 이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서요. 이제 공수처에서도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보겠다고만 지금 밝힌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어떤 조사가 진행될지 공수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피해자 측이 국가에 청구를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행안부, 지자체 다 보면은요. 경찰, 소방 연결하는 그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하지 못했고요. 체계적인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찰, 소방의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있을 것을 예방하는 활동까지도 이들의 업무의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방을 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이후의 조치에 있어서도 사실 미비점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네. 이 경우에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끼친 이런 손해에 대해서 이를 배상할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에서나 이 대구 참사 관련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도 있거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 늑장 대응 논란과 더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좀 더 소명이 된다면 국가 배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게 5분 거리에 있던 기동대가 왜 투입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이와 관련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기동대가 있는 이유는 사실 이럴 때 함께 기동대가 이제 움직여줘서 좀 안전 조치를 하고 어떤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산서 측에서는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청 측에서는 아니다. 이제 교통기동대만 요청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아무래도 자세한 내용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들을 좀 확인을 해야지 진실 공방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기동대가 제대로 출동은 하진 않았다는 점이 사실로는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요청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문제가 있었다면 빨리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투입이 되지 못했고요. 당일 이제 한 개 기동대가 이제 야간에 용산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그 사고 발생 전에는 투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고 발생 이후 11시 15분에야 투입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위가 없던 곳에 다른 곳에는 기동대들이 그냥 종일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도대체 왜 이게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제 경찰 측에서는 뭐 이런 대규모 인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파가 몰렸을 때 이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기동대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사실 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투입될 인력이 있었다면 좀 적극적으로 투입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정말 진한 아쉬움 남습니다. 네,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여러 가지 좀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동대가 왜 투입이 안 됐는지 누구의 이게 책임인지 그에 따라서 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기동대 투입 연란을 놓고 이제 제대로 누가 신청을 했는가, 이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왜 무시가 되었는가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위가 밝혀진다면 이 역시 직무유기 혐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산 소방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우선은 소방도 왜 수사 대상에 올랐는지 이유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소방기본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소방도 이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119에는 이제 10시 15분경 그러니까 사고 발생 직후 내진 이후에 이제 첫 신고가 접수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소방의 경우에는 이전 어떤 그 통화 내역, 이전 신고 내역을 이제 자체적으로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119 신고 내역도 지금 확보가 돼서 이 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최초에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네. 소방 측에서는 우리는 사후에 이제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지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은 112쪽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만요. 사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119라고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사건, 대규모 재해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할 그런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역시 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책임이 있다면 소방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경찰이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린 대로 특수본을 꾸리고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처음부터 제기됐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셀프 수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태원 이 참사 수사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셀프 수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라서 지금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요. 경찰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이 시스템 하에서는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없다고 보는 것도 맞지만 반만 맞다고 볼 수 있는 게요. 경찰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서는 또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직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 조사라는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 경찰 직무만
떼어서 또 검찰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명 말하는 셀프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동 수사를 꾸리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든 지금 대통령 쪽에서도 지금 제대로 엄중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 식구 감싸기는 이제 허용되지 않을 것 같고요.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서 사실 많은 대규모 인력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사를 시행하라 이렇게 지시도 했는데 지금 해밀턴 호텔이 9년간 5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무단 중축을 버텨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행 강제금을 냈다면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행 강제금을 냈다는 건 이거 시정하라는 조치를 받았는데 시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버티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이행 강제금을 내기만 하면은 이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지금 당장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조로 지금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9년간 5억 정도 되는 이제 이행 강제금을 내고 계속 이제 불법 증축물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도로법, 건축법 위반이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이 민형사상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참사와 관련해서 이 해밀턴 호텔의 책임을 연관시켜 보면 일단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3D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것인데 이 불법 증축물과 이 대규모 인사사고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밝혀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호텔 측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